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집을 보러 갔는데 AI가 이런 경고를 하면 어떨까요? 이 집은 전세 사기 위험입니다.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 같지만 현재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의 감이 아닌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계약의 안전을 가르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깡통 전세와 허위 매물 같은 위험을 사전에 좀 걸러주면서 이 기술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확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가 바꾸는 주택 시장,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가이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또 이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박성일 팀장입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낮에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움직이는데 덥다 할 정도로 굉장히 날이 많이 풀렸는데요. 일교차가 다소 심한 날씨가 며칠 이어진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꼭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마라톤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 마라톤 나갔다 오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운동도 좀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뛰는데도 힘이 들어서 포기할까 싶기도 했지만 결국에 완주를 성공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러닝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헬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외에 운동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하는 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정신이 없으실 텐데 만약에 정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냥 보유하셔라. 보유세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보유세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다주택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뒤에서 제가 세미나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그때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죠. 오늘 강의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나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는 마음 전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닝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러닝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지만 정신 건강도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러닝을 할 때면 생각이 맑아지고 그때만큼은 이제 생각도 정리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또 앞으로의 플랜이 착착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부동산 시장에 러닝이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러닝 중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와 상담을 나눠보셔도 좋고요. 또 세미나 자리도 있잖아요. 어떤 자리인지 한번 설명 도와주시죠.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러닝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러닝 하시지 않아도 좀 부동산만큼은 정신이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세미나에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에 개최되는 그런 세미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들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내 집 마련의 방안이 될 수 있는 분야죠. 경매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려주시죠. 요즘 경매 분위기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바로 경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최하는 경매 강의인데
다음 주는 그 휴강입니다. 예, 그 강의하시는 분께서 전문가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는 쉬어가고요. 저희가 4월 8일 오전 11시에 개최되고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세미나가 아닌 강의입니다. 이 강의 꼭 들어보시길 권유드리겠고요.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1회 한정으로 수강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소는 같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심 있는 강의 쪽으로 한번 참석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또 펼쳐봐야겠죠.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핫한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재개발 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연 어디가 저평가지일까, 어디가 많이 오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텐데요. 저희가 매번 뭐 밥만 먹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곳은 많이 뜰 것 같은데, 이곳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곳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곳은 서마포 지역의 성산동, 그리고 연남동, 그리고 중동 일대의 재개발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마포에 대한 지역 분석과 그리고 그 지역들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쭉 찬찬히 살펴볼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서 이걸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2021년과 2026년 현재 그 달러 가치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100원대였고 지금은 이제 1,500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21년의 집값과 26년 현재의 집값을 달러로 환산해 봤을 때 과연 얼마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살펴보자면 압구정 현대 강남에 있는 단연 1등 대장 아파트죠. 이 대장 아파트의 2021년 실거래가가 3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71억 원, 2배 가까이 오른 그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죠. 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마포의 대장 아파트격으로 분류가 되는 마레프라든지 그리고 관악구 드림타운이라든지 뭐 방학동에 있는 신동아 1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들을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올랐는데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직까지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 달러 가치로 환산을 해봤을 때 과연 얼마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돼서 가져온 것인데요. 21년도와 26년도 동일하게 3월 23일자 기준으로 환율을 정리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기준으로 1,131원을 환산을 해봤을 때 대략 322만 불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1,494원 기준으로 달러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가격 자체가 475만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강남 자체는 달러로 환산을 해도 47.2%나 올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대치나 마포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반대로 관악구라든지 뭐 아니면 방학동에 있는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뭐 도봉이나 강북, 노원 이런 쪽의 아파트들 중에서도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환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관악 드림타운은 원화 가치로는 올랐으나 달러 가치로는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거의 30% 이상 떨어진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원화와 달러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핵심은 미국인이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보다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이야기를 할 곳이 서마포입니다. 서마포인데 그 서마포보다 앞에서 봐야 될 것이 동마포입니다.
이 동마포라고 하는 것이 공덕역 일대 주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마포 아파트도 평당 1억 원 수준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 작년 10월에서 11월경 사이입니다. 그래서 마프자라고 불리는 마포 프레스티지라는 단지가 평당 1억 원을 돌파했었죠. 24평 기준으로 24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단순히 이 단지뿐만 아니라 마포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여러 단지에서 평당 1억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보였다라는 점이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평당 1억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주택자의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가격이 평당 9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거의 만무하다 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신축 아파트 단지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공덕 1구역 재건축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곳입니다. 명칭은 재건축이지만 재개발이죠. 재개발 사업인데 여기가 매매가가 지금 호가는 27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환산한다 그랬을 때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1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가 지금 입주하려면 1년 정도 더 남았거든요. 27년 3월에 입주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마저도 지금 평당 1억을 넘어섰고 입주를 하는 당시에는 더 올라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마포도 이제 만만한 동네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포 주변의 위성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재개발을 어디 하고 있는데 좀 궁금해 하실까 봐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일단 주요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하고 있는 곳 그리고 예정인 곳,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곳들까지도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마포권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죠. 특히나 염리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에는 됐죠. 여기가 지금 투자금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략 8억 후반대에서 10억대 초반 정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대흥 5구역은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 반대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던 곳이었죠. 여기도 이제 지금 5억대 투자까지 올라간 거고요. 염리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아직 구역 지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평당 투자금이 7억에서 10억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노고산동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추진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추진했다가 이러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도 4, 5억 원대. 아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5억대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공덕 1구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가 자체가 평당 1억 이상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공덕 6구역은 매물이 잠겼고 아현동도 매물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7구역, 8구역 같은 경우에도 7억 원에서 8억 원, 많게는 15억 원대까지 물건마다 조금씩 다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수를 한편 살펴보자면 대체적으로 세대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적다 그러면 적을 수 있고 많다 그러면 많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1000세대 내외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공공재개발로 추진이 되고 있는 아현 1구역만 3476세대, 거의 3500세대 규모에 다다르는 그 정도의 세대수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민간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동마포권역 재개발이 1000세대 내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가는 건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포 대단지 신축은 찾아보기가 힘든 마치 우리가 위기 야생동물 중에서 멸종위기 동물 찾는 것 마냥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재개발 아현 1구역을 제외하고는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데 1000세대 내외의 아파트들도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매매가가 애초에 높기 때문에 여기는 분양가로 잡아도 조합원으로 들어가도 아니면 내가 일반 분양을 받아서 가져가도 아니면 일반 분양 받았던 사람한테 전매 제한이 풀려가지고 내가 그걸 산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미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 규모에 대한 부분을 항상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가면요. 이게 한 1800세대 정도였으면, 한 2500세대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남게 되는 것이겠죠. 특히나 이 원주민의 높은 반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례로 설명드렸던 뭐 노고산이라든지 대흥이라든지 뭐 염리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었는데 계속해서 그 반대 비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낮춘다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리고 반대 비율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나시게 된다 그러면 동의율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핵심은 사업의 지연이 문제입니다. 지연. 다른 데들은 다 사업이 되고 있는데 여기만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내가 실패한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동마포의 대부분 구역이 재개발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구역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고요. 서울시에서는 특히 이제 순환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죠. 뭐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정비를 하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끝났으면 그 다음 타자는 여기, 그 다음 타자는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되어서 정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미 동마포 권역은 얼추 끝났다. 그래서 몇 개 구역이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촌으로 변모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마포, 이제 동마포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중마포 권역이 되는 겁니다. 이 중마포 권역 일대가 대표적인 게 어디냐? 홍대 입구역 근처입니다. 그리고 합정역 일대까지의 이 바운더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재개발하면 완전 노른자, 알짜배기 땅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상권 밀집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 상권의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반대 비율을 높이게끔 하는 이 상권에 밀집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는 뜻이고 월세를 많이 얻어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신경 쓰시는 그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고 찬성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 동의서를 계속해서 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갈등과 지연 때문에 지지부진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집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이 상권 밀집 지역에서 재개발하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마포 권역과 서마포 권역에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구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개발 뭐 빅데이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의 사이트들에서 찾아보시면 안 나오는 지역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안 나오는 지역들을 체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박스경제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는 고급 정보만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제 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곳인데 제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히 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와 마포구가 계획을 잡고 나중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그때 올라가는 지역들, 바로 이런 지역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중마포 권역을 봤으니까 이제 서마포 권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서마포 권역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지역들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성산시형 아파트,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 강북의 최대역 재건축 단지인데요. 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왜 주목을 하게 되냐면 3,110세대의 아파트를 4,823세대의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온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성산시형의 값어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죠. 재건축이 되면 여기는 좋아질 거야. 대표적으로 한강뷰 아파트잖아. 그리고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마포의 아파트잖아.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들어갔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들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보면 마포 안에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과 성산동의 모아타운도 열심히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가자 역세권 그리고 마포구청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사업이 탄탄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동의 모아타운이 약 543세대 그리고 성산시형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가자 역세권 중동 같은 경우에는 2,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규모로 계획이 잡혀 있고 성산동 모아타운 경우에는 모든 구역이 원활하게 완성이 됐을 때 총 2,336세대가 완성이 된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마포구청 역세권과 연남 역세권, 가자 역세권, 성산 연남 같은 경우에도 총 3,300세대의 규모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 세대 수가 3,11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3,337세대까지 거의 한 220세대가 증가했죠. 226세대가 증가를 했는데 그만큼 사업성을 좀 더 높여준 그런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합쳐서 대략 16,000세대 정도 규모의 신축 대단지가 형성이 된다는 점이고 물론 아파트 단지마다 브랜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이 계속해서 수주 경쟁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성산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대우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대우 타운이 되고 프루지오 타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속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세권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세대 수가 2,000세대, 3,000세대급 규모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여기에는 시공사가 누가 건설사가 누가 들어오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굵직굵직한 일군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건설사들 1위부터 7위까지 거기서 이제 골라 잡는 구역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 안에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는 세 개의 노선이 결절되는 지하철이 몇 군데가 있느냐라고 따져보니까 마포구 안에서만 세 군데가 있다는 점이죠. 공덕역, 홍대 입구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특히나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쿼드러플 역세권 4개의 역세권이 결절이 되는 그러니까 역이 결절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 펜타 역세권이라고 하는 5개의 역세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홍대 입구역이나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같은 경우에도 펜타 역세권 혹은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하는 4개, 5개의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철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과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펜타 역세권이 총 3개가 완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마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여기가 동마포, 여기가 중마포, 서마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 중, 동 어느 것 하나 없이 밸런스가 완벽하게 구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 바로 마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는 그런 기준은 무엇이냐? 대장 홍대선인데 이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까지 이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철이죠. 이 전철이 계획상으로는 7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략 한 6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착공 시점으로부터 그 정도 수준이지만 개통 시기가 2031년도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겁니다. 항상 어떤 인프라를 갖추는 것에 있어서 개통 시기, 완성 시기 이런 거 맞춘 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중간중간에 이슈가 끼고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씩은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32년이나 2033년도경에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시간으로 놓고 보면 한 대략 6년에서 7년 사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파트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그 전에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역 인프라가 완성이 되고 나서 주거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완벽한 입지가 되는 것이죠. 마포 주요 개발 호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방송문화 미디어 R&D 사업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 그리고 청년 첨단 혁신축 국제 경쟁 혁신축 용어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핵심은 이 축 안에서 4대 축 안에 드는 곳이 바로 이 마포구 일대다. 이거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너편에 있는 강서라든지 뭐 아니면 여의도, 영등포 일대와 서로 이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 구역에서 뭐 CBD나 YBD, GBD라고 하는 3대 업무지구,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총 4대 업무지구에도 굉장히 가깝게 있는 곳이 바로 이 마포입니다. 그래서 마포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계속해서 ING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 계획에서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이 서울링이죠. 서울링. 이 대관람차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계속해서 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월드컵 공원 일대 명소화 추진한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곤돌라 사업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추진하겠다고 아예 계획을 잡아놓고 주요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비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상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전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건설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확보가 되면 그때 이제 공사를 추진하겠죠. 그리고 수변 중심의 공간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서울에서 이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한강변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놓은 이유가 다 있는 것이겠죠.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서마포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 일대가 공원화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마포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특히나 서마포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계획들이 이런 것들이고 특히나 마포 안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뭐 농수산물 시장 있는 지역들이 한정적이죠. 뭐 가락 시장이라든지 뭐 구리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서울권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장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도 규모가 나름 큰 농수산물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여기하고 시장하고 주거 지역하고 좀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 시장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뭐 부산물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 아니면 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연 장소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제가 주말에 마라톤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라톤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아직도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암 롯데몰 지금 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착공 전에 그 땅덩어리 놀릴 수 없으니까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장홍대선이나 GTX-E 조금 멀어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광역도시철도가 개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일대에도 역이 하나 생기게 된다는 점. 그리고 성산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그 대장홍대선 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역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간접적인 더블 역세권도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가자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뭐 경의선 숲길을 좀 연장을 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하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km에 1,000억 정도 든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좀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사비 규모가.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하화를 할 수 있겠는가가 첫 번째 넌센스고요. 두 번째가 이런 역을 만들어내서 응집력을 키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아직까지는 서마포가 그렇게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는 이런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상암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뭐 타임빌라스라고 하는 가칭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의도의 더현대라고 하는 그런 백화점과 비교해 봤을 때 규모 자체는 비슷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머천다이징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MD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죠. 더현대고요. 여기가 타임빌라스, 상암 롯데몰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서마포 일대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 하나가 난지도를 매립을 시켜가지고 난지한강공원을 만들어냈고 거기다가 이제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 소각장이 하나 있는데 이 소각장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실제로 소송까지도 이어졌었죠. 이 행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주민들이 1심과 2심을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울시에서 더 이상 상고하지 않고 끝내버린 그런 상황인 거고요. 원래 소각장 예정 부지가 여기였었고 실제로 예전에 제가 한 1년 정도쯤에 그 박스경제TV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얘기가 바뀌었죠. 여기 이제 소각장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훨씬 더 쾌적한 서마포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반포입니다. 반포. 강남구 일대 곳인데 여기가 잠실이고 여기가 압구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뭐 대치 있고 개포 있고 이렇습니다. 서마포가 과연 강남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 개포쯤 되는 겁니다. 개포. 주요 지역들은 대치나 삼성 이런 쪽에 몰려 있다면 뭐 압구정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마포 권역에서도 압구정만큼 뭐 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강남과 유사하게 지역을 구분한다 그러면 동마포 권역이 압구정 일대, 청담 일대, 삼성 일대 이런 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반포 일대 이런 쪽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인데 여기가 서마포의 포지셔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동마포 권역보다는 급은 다소 떨어지지만 과연 여기가 싼 곳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포 자체가 대략 세대수는 3만여 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재건축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3만여 세대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는 신도시급의 주거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서마포 권역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되면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대략 16,000세대 정도.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한 15,000세대 정도고요. 계획이 조금 더 바뀌어가지고 세대수가 조금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17,000세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서마포를 저평가 지역으로 보고 그냥 관심 받게 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좀 여기를 좀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뭐 합정이나 홍대까지만 봤는데 여기를 안 봤었는데 지금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산시형 아파트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하는 아까 그 단지 있죠. 여기가 대략 4,000세대가 안 되는 3,880세대인가 85세대인가요? 그랬을 겁니다. 3,9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레프보다 더 큰 단지가 성산시형 아파트가 돼요. 그러면 마포 안에서 가장 큰 단지라는 상징성을 두고 여기가 아파트,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가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나서 그 조합 설립 인가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시공사 선정을 곧 있으면 앞두고 있을 텐데 이 하반기에 예정된 시공사들 살펴보자면 굵직굵직한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 경쟁도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평형수가 모두 다 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25평형도 안 되는 23평형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 1986년식의 용적률은 148%인데 이걸 300%까지 거의 끌어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업성만큼은 좀 뛰어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용적률도 높이고 그 세대수, 평형 구성도 조금 널찍널찍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34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확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소형 평형에서 분담금을 좀 덜 낸다거나 아니면 나는 큰 거 필요 없어 작은 거 가져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은 평형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 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반 분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지금 잘 밑에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20평형과 21평형, 23평형입니다. 23평형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기준으로 20평이 13.9억, 13억 9천만 원, 그리고 21평형이 13억 5천만 원, 23평형이 16억 원까지 지금 신고가 달성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호가가 20평형 같은 경우에는 15억, 21평은 15억 5천만 원, 23평 같은 경우는 17억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평당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재건축됐을 때 도대체 얼마인 거야까지도 계산한다 그러면은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굉장한 곳입니다. 그래프 자체를 보시면 이때 사셨던 분들이 좀 승자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 타듯이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런데 핵심은 이게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코스피 차트 보셨죠? 주식하시는 분들 차트 보실 텐데 코스피 차트가 이쯤에서는 떨어질 것 같은데 조정 올 거야 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언제 조정이 오나 불안한데 저도 이제 주식을 좀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여긴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끝없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서 앞자리가 나중에는 시공사 선정되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 받고 분양하게 되면 그때는 앞자리가 2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대수 이런 세대수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합계가 4,823세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건설이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예쁘게 바뀌는 것이죠. 뭐 스카이브리지도 굉장히 크게 세워놨는데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별의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최근의 것을 가져왔는데 여기가 지금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최근에 이 발표가 돼가지고 엄청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보정률을 1.46배를 곱해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매길 때 보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까지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랫단에 보시면 또 뭐 추정분담금 산출이라는 그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용 4구, 뭐 5구, 18평, 25평, 21평이죠. 21평, 25평, 30평, 34평, 뭐 40평형대 이런 데까지 추정액이 다 나와 있어요. 얼마에 분양을 하겠다.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10억부터 19억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성산시형을 산 사람들은 이걸 얼마에 받을 수 있는가? 분담금은 얼마를 낼 수 있고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을 하고 모 호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분들이나 주변 지인이 여기에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4동의 810호에 살고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 A씨의 그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공시기준일이 작년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가격이 6억 1,3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 2,6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34.7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놓고 보정률을 1.46을 곱해서 예상권리가액을 살펴봤을 때 이게 나중에 감정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아파트를 얼마만큼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냐가 12억이 나왔다는 점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9 타입 그리고 84 타입까지 이걸 정해가지고 분양가 추정액을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정비업계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담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게 49 타입, 21평이죠. 그리고 2,700만 원 정도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게 25평. 그리고 2억 2천만 원을 들어가야 분담금을 내야 받을 수 있는 게 30평형입니다.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3억 1천만 원 정도 내야 된다. 이게 A씨 사례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대략 3억 정도 초반만 내게 되면 84 타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이거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3억을 더 내서 분담금을 내고 34평을 받았을 때 손해냐?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포의 평당 1억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동마포건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10년 뒤에는 평당 1억 찍을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주요 지역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당 1억 아파트는 나중에는 뉴 노멀한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이런 기준들을 살펴봤을 때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단계가 2단계죠. 앞으로 시공사 선정하고 여기에 건축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것까지 빠르게 정리하겠다라는 건데 속도가 빠른 만큼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제가 하나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이런 곳들은 다 초기 재개발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돼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동의서 진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초기 재개발이 아니라 초초기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입지라든지 아니면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는 곳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못하고 내가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 그리고 아래에 있는 번호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세미나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마포 권역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 구역이 있었는데 지금 두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들어가서 가격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 곳을 살펴보자면 마포구청 역세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투자 금액이 4억대까지도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전 제 방송을 보셨으면 2억대 투자에 가능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1억 넘게 올라간 곳이 바로 이런 곳이고요. 지금 이 연남 성산동 같은 경우, 성산 연남동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축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축 조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곧 있으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노후도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검토가 끝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전에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2022년부터 추진이 됐던 곳이었기 때문에 옛날의 것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밑줄 친 부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대상지 면적의 3,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계획세대 수는 100세대 이상이기만 하면 면적에 대한 부분은 내가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천장이 정해졌다는 거, 지붕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2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면적이 가능하고 만약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데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면적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거는 저희가 적은 게 아닙니다. 마포구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들을 잡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정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의 필수 요건 3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업성과 노후도 동의율 이런 것들을 충족이 되는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서울의 재개발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성이나 아니면 동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은 노후도만 충족이 된 그런 지역에다가 돈을 묻어 놓으셨다가 시간 낭비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남들 2배, 3배 뛸 때 여기는 5천만 원, 7천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오른다면 나는 몇 억을 투자해놓고 수익률이 불과 1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세미나나 상담을 통해 의뢰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서울의 중상급지 34평 분양가는 예상이 된 게 17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랐습니다. 2026년도에 19.5억 원, 지금 21억, 22억 이렇게 나올 거예요. 21억 분양은 이미 됐었죠, 동작에서. 19억 5천만 원이 평균가인데 문제는 내년부터 계속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떨어지는 구간이 없는 거죠. 나중에 10년도 안 돼서 2030년대 초반에 공급이 어느 정도 또 한번 빵 뛸 때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서 30억에 육박을 하는, 분양가가 30억입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분양가에서 플러스 10 정도 해야 매매가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매매가 자체는 서울 안에서 똘똘한 신축이라면 40억, 50억, 60억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점이죠. 현 시점에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명확합니다. 주택수 배제 물건 6억 이하, 신축 27년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이게 재작년부터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거를 천년만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7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이게 돼요.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으니까 언젠간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묶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좀 투자에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점이고,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을 잔뜩 드린 겁니다. 결국에 3억대 중후반 투자에서 어디서 내가 가장 좋은,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서마포 일대가 가장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 오늘 마포에서 저평가 3대장이라고 불리는 곳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셨는데요. 재개발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많다라는 이야기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 기회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일단 상담 먼저 하고 잠시 후에 세미나 이야기 또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만나볼게요. 199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재개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지역에 오피스텔을 매수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상가나 오피스텔이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은 현금 청산이 돼서 쫓겨나게 되는 건지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법령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입주권에 대한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맞는 말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 받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받지 못하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조합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면 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주택이 있는 사업지에서 오피스텔이 있는데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이 오피스텔이 가격이 비싸다라고 한다면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로는 이 주택을 지을 때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이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됩니다. 최소 분양 단위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4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이 오피스텔이 이 가격, 분양 가격보다 더 높다라고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단, 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정관에다가 명시를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수로 따지면 4.2평 정도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받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4.2평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대수 구성은 보통 한 세대 정도만 하게 될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평형수에서 25평이나 34평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오피스텔은 좀 적으니까 한 20평, 21평, 24평, 25평 이런 식으로 받겠죠. 그런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 그러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영등포구 일대에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세미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세미나와 경매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요즘 들어 계속해서 고민이 많은 것이 다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누구건 간에 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고민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매 강의도 계속해서 저희가 있고 있는데요. 이 경매 강의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탑 오브 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저희가 쉽게 모실 수 없었던 그런 분을 모셔온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하루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